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십간하고 십이지를 맞추는 법을 해봤어요. 근데 간단히 이제 나온 얘기가 지장간 얘기가 나왔는데, 그 지장간이라는 의미가 지지 속에 숨어 있는 간의 의미거든요. 우리가 해시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자고요. 근데 사주 명리학 공부하시면서 해시계는요, 많이 그려서 좋아요, 이게. 자, 자하고 오가 있고. 근데 이것도 많이 그러다 보니까 원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건 좀 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표현해, 달로. 자, 자월서 축월로 넘어올 때는 근 30일 정도가 필요한데, 실제는 이제 제가 지구가 이렇게 틀어졌기 때문에 한 좀 차이가 있어서 한 뭐 29일 며칠 나온다 했어요. 하여간 중요한 거는 한 달에서 한 달로 넘어갈 때는 각도가 30도다. 15도씩 차이가 있어서 총 24절기 나온다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30도로 잡으면 12절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지만 어떠한 각도가 정확히 되면 넘어왔다 해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이 맞느냐. 분명히 축 중에는 그 전에 기운이 남아있을 거다라는 원칙에서 어떠한 도표를 만들어내죠. 근데 이게 일제시대의 학문에 있던 거냐? 아니죠. 원래 다 있었어요. 있는 거 가지고 그 양반들이 더 어떤 학설을 가지고, 가설을 가지고 그냥 학설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거를 검증할 것도 없이 그냥 막 배우고 외우고 쓰게 된 거죠. 어떻게 되냐면, 자, 보통 이제 자월, 이렇게 말을 하죠. 축월, 그 다음에 인, 묘, 진, 사, 오미, 이렇게 이제 만세력 보면 다 돼 있어요. 이래 놓고, 자월은 원래 십간하고 십이지 배치를 하면은 얘는 개인데, 그 전에 분명히 임에서 넘어왔으니까, 해에서 넘어왔으니까 임의 기운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절기를 지나서 며칠 이내는 요것이 강하고 며칠 이후는 이것이 강하다라고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통변을 해도 나중에는 통변 공부하게 되는데 통변을 해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래 되면 뭐냐니까 이래 된 거예요. 산하고 산에 나무가 있으면 산은 산이지 나무 가지고 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원래 지금부터 공부하실 때는 분명히 선은 그어야 돼요. 자는 잔데, 개는 개인데, 이 자는 막 넘어왔으니까 이러한 기운이 지금 내포되어 있구나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축 이러면 여기 또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개의 기운이 남아있고, 마지막 오면은 요 축에 기본인 기토가 있다. 근데 가운데 심심하잖아요. 하나 넣었죠. 이렇게 개신기 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둘 만들어 가요. 그럼 인 이러면 역시 갑인데, 요게 인 자체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를 쓰긴 뭐 하니까 무를 쓰고 무병갑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둘 풀어가게 돼요. 묘는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있고, 이 전체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지장간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지 속에 지지를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아래 걸로 쉬운 얘기로 묘면 을이고 진이면 결론이 무고 사면은 병이고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속에 지지를 간으로 표현했지만 이 속에 초기도 있고 중기도 있고 이런 게 큰 작용을 한다 한 것이 지장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너무 중시해서 풀지요. 한 예로 지지에서 이제 이런 게 있다 치자고요. 뭐
오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요. 얘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하고 합하는 무엇인가 있으면 을이 어딘가 나오면 뭔가 지장간끼리의 합이다. 그래서 이걸 장간합 이렇게 말하죠. 지장간합. 결혼 장간합도 갑기합토 이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합하는 정이 어디 있느냐? 그럼 뒤져봐라. 합이 나왔냐 안 나왔냐 따지면서 풀어가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사용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무조건 격을 잡는 풍습은 잘못된 이론이죠. 초기, 월지의 초기가, 그러니까 월지에 태어난 이 양반이 인월생인데 3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 사람은 이걸로 격을 정한다라는 이론들요. 이게 이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여기서 막 혼란이 와요. 옛날 책 보면 이 격이 아닌데 여기 또 이 격이 돼 있고 막 혼란스러워하죠. 이 책 보면 이렇고 저거 보면 저렇고. 그게 거기다가 여기에서 혼란이 많이 오는 거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장간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지지에 원 기운 이건데 배치를 해보니까 그전 기운이 남아있다. 이렇게 하나 둘씩 아셔야지 이걸 가지고 전체를 다 포함한 내용이다 하시면은 공부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러한 도표로 되는데 이건 대부분 다 만세력 보면 다 나와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워봤자 남는 거 머리만 아파지고 머리만 하얘져요. 제가 이거 외우느라고 하얘진 게 아니고 컴퓨터 만드느라고 하얘졌어요. 하여간 이러한 의미가 지장간이다라고 오늘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운데 걸 지우고 이렇게 보자고요. 이렇게 지우면은 이렇게 배치가 되는구나 하고만 아시면 돼요. 단지 지장간을 언젠가 쓸 때가 있는데 어디서 쓰느냐? 격을 구할 때 월지로 격을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월지를 참조해서 격을 구할 때 지장간을 쓰게 돼요. 두 번째는 암합 그러죠. 한 예로 여기에 갑하고 기가 합하지요. 갑기합이요. 축과 인이 지장간끼리 합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안 보이는 데서 합을 이룬다 해서 암합에 대한 풀이. 이 사람은 실제는 사람을 잘 안 사귀지만 조용히 있으면서 사람을 많이 사귄다.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판단할 때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제가 하나둘 하면서 사주를 나중에 풀이할 때 이러니까 이 사람은 암합이 있고 이래서 이렇다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걸 가지고 중점적으로 다 하는 학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많은 분들은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이제 스님이 군에 계신데 혼자 공부하시다 보니까 막 이 책, 저 책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주를 이렇게 써서 나에 와서 선생님 이거 맞습니까? 하고 보거든요. 공부를 한 1년 넘게 하셨는데 그리고 축 밑에 써 있는 게 엉뚱하게 개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아니 스님 이게 왜 개로 돼 있어? 이거 긴데 그러니까 그게 책에서 어디선 이렇게 나오고 어디선 나왔는데 자기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이거 아니라고. 얘는 얘인데 얘는 참고만 하시라고. 이렇게 해나간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혼자 하시다 보니까 이게 막 달리 된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이. 이 책 볼 때는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거 볼 때 다른 거 하시다가 혼자 참 열심히 공부하시는 스님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지장간을 우리는 너무 책에서 일본 책을 뺏겨 쓰다 보니까 무조건 답이 꼭 그거 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주가 기준점이 없는 학문이 돼요. 쉬운 얘기로 축은 축이지. 축은 축이에요, 분명히. 축의 기본 의미는 기토예요. 이것은 항상 박혀 있으면서 처음에 나온 바로 넘어왔을 때에는 개의 기운은 남아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요건 꼭 명심해야지. 잘못하면요, 책보다 혼란스러워지고 공부하시면서 계속 어려워져요. 지장간은 이 지지에 숨어있는 십간을 말한다라고만 아세요. 두 번째는 이 지장간의 의미가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격과할 때 조금 쓰게 되고, 세 번째는 눈에 안 보이는 현상.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 집 며느리가 잘 살다가 어떤 남자 만나서 야밤 도주했대. 뭐 이런 문제 따질 때는 많이 봐요. 그 다음에 저 친구는 겉보기엔 사람을 참 못 사귀는데 실제는 사람이 참 많네 이러면 암압이 맞는 사람. 이렇게 보면 좀 파악이 되는 거지. 참고 용어로 쓸 건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주된 논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장간을 앞으로 공부하실 때 참고 용어로 하시지 꼭 절대시 하시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져요. 두 번째 얘기가 이건 이거죠. 일본에서의 학설이라는 게 걔네들이 과학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보면은 조금 비과학적이에요. 뭐든지 100% 계산화 아니면 아주 종교화돼요. 계산을 하다 보니까 며칠 지났기 때문에 초기, 적을 구할 때도 며칠 지나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론대로 그럼 하면은 맞느냐? 물론 10 중에 한 6, 7은 맞겠죠. 하지만 원래 원칙과는 좀 어긋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닌 건 역시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법 가지고 너무 책에서 막 50페이지, 100페이지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 가지고 심지어는 100페이지 넘게 막 써나가요, 책을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이대로 해야지라고 돼 있죠. 또 이런 책이 또 많이 팔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주라는 거를 공부하기도 사주 명리학 머리 아프 죽겠는데 그냥 날짜별로 며칠 지나면 뭐, 며칠 지나면 뭐 이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쉬우니까 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머리 아프다. 그냥 이 사람은 며칠 지났으니까 뭐 정제격, 이 사람은 뭐 지났으니까 편제격 이렇게만 정하면 되지 머리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아유 손 떼자 하게 되는 거죠. 자, 하여간 지장간은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어차피 그건 자주 나오게 돼요. 여기에서 제가 지난 강의할 때 삼합 얘기했거든요. 삼합. 자, 간의 합이 6가지가 있으면 지지에는 삼합이란 말도 있고 또 지지합비란 말도 있어요. 뭐냐니까 이렇게 쪼개보세요. 자하고 축이 합이고 이렇게 합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합이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순서별로. 그럼 이 합이 어디에 쓰이느냐?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다 보면은 애매모호하게 많이 지나가요. 그러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무엇이냐? 주로 삼합 얘기죠. 자, 지지합은 자축합이고 두 번째 맨 끝인 해하고 인이합이고 묘하고 수리합이고 그 다음에 진하고 유가합이 되겠죠. 사하고 신이합이고 오하고 미가합이고 이걸 왜 하느냐. 신은 분명히 경금하고 배치가 되죠. 그럼 요거는 플러스 금이에요. 두 번째 얘하고 합의되는 요 사는요. 병이 대치되는 간이면서 동시에 이거는 화예요. 그럼 오행도 따지면 화하고 금은 싸우는데 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양 오행에서는 아니란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오행도에 대한 것을 자꾸 이제 사람들한테 너무 박혀있기 때문에 좀 풀고 나가자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은 오행도로 되어있다가는 좀 굉장히 혼란스럽구나 이해하실 거예요. 역시 이거는 지지 간의 규칙이 있어요. 오늘 뭘 배우냐니까 지지의 규칙 배우는 거예요. 자, 간합은 6개 돼 있고 지지 규칙이 뭐가 있을까? 칠축 얘기는 지난번에 했는데 그게 되게 쉬워요. 우리가 풍수 얘기할 때 나하고 턱 트인 대로가 마주 보면 나쁘다. 이렇게 많이 돼 있거든요. 항상 마주 보면은 뭔가 전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 가려고 하죠.
근데 풍수 이론은 여러 가지 핵심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든지 바로 마주보는 것은 안 된다는 개념이에요. 싸우는 기 때문에 바람도 바로 들어오고 사람도 바로 들어오니까 좀 피해하자는 얘기죠. 그 식으로 바로 마주보고 있는 거는 충이라고 말을 해요. 지난번에 자축, 인명,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예요. 이렇게 충 되듯이 대칭하고 있는 건 다 충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외울 필요 없잖아. 시계 그려놓고 대칭은 충이다. 충은 뭔가 깨트린다는 의미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만나면 뭔가 깨지는데 그게 뭐가 깨지는지는 그 다음 공부할 얘기겠죠. 어떤 분들은 깨지는 게 부부 사이가 깨지는 경우 있고 자기 몸이 깨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부부 사이도 좋고 자기 몸도 멀쩡한데 사업이 깨지는 분도 있고 또 간혹 가다가 이것도 깨지지 않고 이것도 깨지지 않고 집에 어항만 깨지는 분이 있어요. 진짜 어항만 깨지는 분이 있어요. 제가 농담을 한 얘기 아니고요. 내일 내가 보니까 친한 분인데 야, 그 문제 가지고 부부싸움 하지 말니까 자기는 절대 부부싸움 안 한대요. 그러니까 뭐도 먹지 마 했거든요. 자기는 먹는 거 하나 튼튼하대요. 좋다. 그럼 잘 살아봐 했는데 그 다음날 오더니만 집에 애지중지하던 어항이 깨졌대요. 하여튼 뭔가 변화가 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얘하고 얘가 충이 되고 이렇게 충이 되고 이렇게 충이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외워봤자 의미가 없지요. 자, 이렇게 충이 된다. 두 번째 개념은 합이죠. 아까 지지 합은 간단히 봤고요. 무엇을 중요시하니까 자, 시계의 중심 부분이 좌오 묘유예요. 정 90도가. 그럼 좌하고 오하고 묘하고 유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얘기했죠. 여기서 하나 앞으로 가고 둘, 셋, 넷. 그 네 번째에 오는 것이 진이잖아요. 다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면 신이 오겠죠. 이렇게 해서 신하고 자하고 진이 합한다. 차이는 4살 차이. 두 번째는 다시 해보자고요. 5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면 술이 오겠죠. 술이 오고 다시 술에서 앞에 4개 가면 인이 와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얘하고 3개가 합하면은 전부 다가 가운데의 기운으로 바뀌어요. 해시계에서 90도가 되는 기운으로 바뀐다고요. 아까 식간 배시도 할 때 자는 개라 했죠. 그 다음에 오는 정이라 했어요. 결론이 신자하 진이 합하면 수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인, 오, 수이 합하면 가운데의 기운이 화로 바뀌고 또 얘 3개가 합하면 가운데인 목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면 가운데 기운이 금으로 바뀐다라고 어떤 학설에서 공부를 하기 위한 기본 약속 기호를 잡지요. 그렇죠. 이 자체가 얘 달에 얘 일에 얘 시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얘 달에 얘에 태어나면 가운데의 달이 더욱더 빛나더라 하는 관측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패턴을 잡아가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 나온 패턴이냐? 그럼 천자가 만들었게요. 한 1000년 넘게 쭉 쌓여온 데이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미신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4살 차이가 합이니까 좋다. 한국에 4살 차이 나서 결혼한 사람들 아마 법원 가서 이혼율 따지면 꽤 높을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미신이 사주를 대체하다 보니까 사주라는 학문을 한다라고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기 쉽지 않고 창피해서 말로 못하고 그냥 지나온 거죠. 강의할 때 조용히 따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따로 강의할 뿐이지 사무실에서 제가 내놓고 강의를 원래 못해요. 제자분들도 이상히 볼까봐
다른 데서 조용히 강의하지 사주가 이건데 하기엔 참 창피한 얘기죠. 하여간 이렇게 미신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남아진 거죠. 4살 차이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사주식으로 말하면 이거죠. 신은 원숭이죠. 당사주의에서. 그 다음에 뭐 자는 그것은 쥐띠 이렇게 말해요. 쥐띠. 그래서 쥐띠하고 원숭이띠는 좋다 이런 얘기들. 이거 말도 안 되는 미신 얘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뭐 범띠하고 말띠는 너무너무 어울린다 이러한 얘기들. 이거 가지고 진짜 결혼도 못하고 깨진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사주에서는 궁합이라는 거를 딱 보기 전에 원래 이런 게 있어요. 둘이 참 좋아하면 살고 봐야지 뭔 사주 궁합 봐요.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주 궁합을 본다는 얘기는 둘 사이가 앞으로 잘 살지 못 살지 두려워한다는 얘기거든요. 두려워하니까 보러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그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교 분석해서 이때는 좀 조심해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멀쩡히 좋아서 난 너 없이 못 살아 이런 사람들한테 부모님이 어디서 사주 봤는데 나쁘다더라 헤어져 이러면 이거 진짜 천벌 받으시는 얘기지. 얘기는 둘이서 너무너무 좋아하면요 웬만한 나쁜 거 다 넘어가요. 한번 한국 사람들 지금 부부 한 뭐 7순까지 사신 분들요 비교해 보자고요. 이래서 헤어졌을까? 아닌 분들도 상당히 많이 남는 얘기죠. 상당히 좋아하면 나쁜 부분 다 넘어가거든요. 이걸 가지고 무조건 이러니까 당신은 헤어져 이러면요 참 얼마나 가슴 아파요. 이러면 아마 병원이 돈 많이 벌 거예요. 상사병으로 많이 병원 입원하잖아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사주라는 게 너무 미신적으로만 알려지다 보니까 오해를 또 많이 받는 거죠. 자, 하여튼 지지에는 이러한 약속 어떤 패턴이 있다. 그래서 합이 있고 두 번째 이렇게 대칭된 충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주 쓰이게 돼요. 예를 들면 뭐 해하고 해는 형이고 진진자형이고 이러한 문제들은 책에는 많이 있지만 제가 다음 시간쯤에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것이 사주에서의 주된 풀이 방법이 아니고 사소한 부분인데 이 사소한 걸 가지고 얼마 안 되는 시간이 한 100시간 내는 이거까지 끼워넣기면 뭐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넘어가서 이거는 형이고 해고 나갈 수 있죠. 하지만 지지 패턴에서 중요한 게 삼합하고 충이다. 예를 들면 뭐 이거하고 이거는 충이면서 형도 있고 막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면 원리상이 안 맞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 고대 문헌을 봐도 사주 명리학을 풀 때는 합과 충 원리 이외에 형파해는 잡다한 이론이 크게 중시하지 말라라고 많이 나오게 돼요. 잡다한 이론에 우리가 목숨 걸다 보면은 산은 못 보고 맨날 여기에 전나무냐 소나무냐 따지다 보면 끝나요. 일단은 산에 갔으면 정상에 가보고 다시 내려올 때 이게 소나무인가 뭔 산인가 구분해야지 올라가면서 이게 소나무다 아니면 뭔 나무다 막 싸워봤자요. 산 보기 힘들죠. 자, 이게 이제 지지에서는 어떠한 규칙이에요. 패턴이면서. 얘하고, 자, 이렇게 제가 자오 묘유 써놨죠. 대칭이 되면 충이라 했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충이 돼요. 동시에 묘하고 유는 여기서 보면 알지만 충이죠. 이렇게 또 충이 되고, 다시 보면 인하고 신이 여기서 보면 충이죠. 이게 충이고, 진술이 또 충이 되죠. 그 다음에 사하고 해가 또 충이 되고, 얘하고 얘가 또 충이 되고, 그러면 요 글자 4개만 써놓으면 삼합 배우고 충 다 배웠죠. 한 4번 써보시고 되는데요. 핵심은 앞에 요거 해놓고 해시계 그리고 자꾸 써다 보면요. 이거 금방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 가지고 또 시험을 내죠. 요새 무슨 뭐 역학사 하는 거 무슨 그런 시험도 있대요. 신하고 삼합하는 지지는 1번 축, 뭐 2번 인, 3번 뭐 자 이런 식으로 3번 답. 이렇게 시험이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건 애들 장난치는 얘기죠. 괜히 또 이 말했다가 또 공부하신 분들, 시험 보신 분들 따지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하여간,
이렇게 요 원리를 가지고 대부분 많이 쓰게 돼요. 삼합이 어디에 쓰이냐? 요 삼합과 요 충은요, 대운풀이 할 때도 많이 쓰이고, 세운에서 많이 쓰여요. 사주에, 뭐 이러한 사주가 있다 치자고요. 이렇게 좌우충이 됐겠죠? 그러면 좀 있으면 공부하겠지만 좌우충이 어떤데 어떠한 몸이 아프겠다. 자, 좌우충의 뜻은요, 끝과 끝이니까 사람이 상당히 신경이 예민할 수 있어요. 예민하고 아주 날카롭죠. 이러다 보니까 머리끝과 회음 부위를 연결시키다 보니까 척추 계통이 자주 신경이 흔들리게 돼요. 동시에 소장에도 탈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만 풀 것이냐? 아니죠. 여기는 오가 아니고 모여있는데, 여기 또 자묘형 되면 또 이런 말을 해요. 뭐 비뇨기 때문에 생기고 하도 필요 없이. 여기에 오가 아니고 이렇게 와 있는데, 대운에서 오가 왔다. 그럼 좌우충 되면 또 이러한 신경이 예민해지고 하여튼 이런 병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운 거 가지고 그 응용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응용하느냐? 자, 합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힘이 아주 강해진다. 전체의 요 기운이 수로 다 바뀌고, 요것은 다 화로 바뀌고, 요것은 다 목으로 바뀌고, 요것은 다시 금으로 바뀐다라고 했죠. 동시에 요게 뭔가가 거기 끼리끼리 모였으니까 고추장집 하고요. 고추장이요. 먹는 고추장. 근데 정육점. 그 다음에 고기 파는 삼겹살집 만나면요. 요새는 많이 팔잖아요. 고추장과 삼겹살 만날 때. 그러니까 삼겹살집이 되듯이 여기 새롭게 바뀌게 돼요. 하나로. 나중에는 고추장집도 여기 들어가고 같이 들어가서 장사하겠지요. 하여튼 이러한 구조로 요 세 가지는 크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방합이 있어요. 근데 방합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또 혼란스러워져요. 방향합이란 뜻인데 요거 이렇게 쪼개보자고요. 그러면은 큰 패턴이 4개가 나와요. 해하고 자하고 축이 한 겨울이죠. 근데 얘하고 얘하고 얘가 합하면은 자 방향이 북쪽은 내가 수라 했거든요. 전체가 다 수로 바뀌고 의미가 하나예요. 이 축이 토의 작용을 못한다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인하고 묘하고 진이 오면은 다시 이것이 목으로 바뀌고 이거 마찬가지예요. 얘하고 얘는 어차피 목이니까 얘가 토의 작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파악하시면 좀 쉬워져요. 사하고 오하고 미가 다 오면은 화세가 아주 강해지니까 전부 다 화로 바뀌고 그러면 이 미 자체가 토가 아니라는 의미죠. 또 신하고 유하고 술이 오면은 신유술이 가을이니까 금이 강해진다. 그러면 토의 작용을 못한다. 플러스 하나 더 해하고 자하고 여기 요 두 개만 있으면 수의 기운이 한 70 된다면 해, 자, 축이 닿으면 자가마치 120이 확 넘어선다. 이렇게 기운이 왕성해지고 확 바뀌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세의 영향을 아예 못 받는다 되죠. 동시에 사주뿐만 아니고 대운에서 와도 이러한 작용이 있는 거죠. 뭐 대운, 세운, 월운에서도 영향은 많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충 배우고 여기서 삼합 배우고 방합 배우면은 이제는 이걸 가지고 사주에서 서서히 응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충 얘기부터 해보자고요. 충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드디어 오늘부터 뭐 하시냐니까 공부하신 분들이 집에 가서 사주 뽑아놓고 충이 있나 없나 한번 검사해요. 자하고 제가 이렇게 쓰려 있죠. 자축, 인하고 묘,
진사. 그 다음에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충이 되는데, 좌오충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얘나 똑같이 소화계통이 생기는데, 좌오충은 주로 소장계통이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는 신경이 아주 발달도 돼 있지만 예민해져요. 그 신경이 상당히 예민하고, 이러 보니까 척추에서 신경 전달이 잘 안 돼요. 척추 장애가 자주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 분들이 이러지요. 내 사주에 좌우충이 있으니까, 야, 나 척추에 병생일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올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있죠. 단요증이요. 소변을 남들이 2시간에 한 번 볼 거를 뭐 한 30분마다 한 번씩 보게 돼요. 어떤 이런 식으로 어떤 예민한 것이 문제인 거죠. 신진대사도 아주 활발하게 많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경미한 사람은 소변 보고 끝나고요. 조금 더 자기를 조절 못한 사람은 똑같은 좌우충도 요것이 오게 되고 아주 다 관리 못하면 이렇게 오겠죠. 그럼 좌우충이 어디 있느냐? 자, 사주를 적고요. 임을 적자고요. 이렇게 자하고 오가 충이 오면 충이다라고 그래요. 또 이렇게 자가 와도 충이 되겠죠. 그런데 건너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충의 영향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충 가지고 따지는 법이 또 있었어요. 또 그 책이 또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바로 좌우, 이렇게 좌우로 충이 안 돼 있는 경우,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충이 있거나 이렇게 충이 있으면은, 이것은 충이 혹시나 되더라도 극히 미미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관심을 상당히 없애고 봐도 될 얘기죠. 그런데 너무 이제 요것만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자도 있고 여기 오가 있으니까 나쁠 거야. 이러한 생각하지 말란 얘기죠. 바로 옆에 있으면 중요하고, 두 번째가, 자, 사주의 풀이는 일간이 기준이죠. 일간이 기준인데, 저기 연지에 자가 있고 월지에 오가 있고 이 충이 됐다. 이거는 자기 신체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선조와 자기 부친 간의 갈등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보시면 되지. 내 신체에 이럴 거야 하시면 안 되죠. 자기 신체에 한계된 것은 여기와 이 세 개 한계될 때는 충이 될 때 신체에 변화가 와요. 근데 이렇게 충이 되면은 선조의 문제예요. 그래서 충도 건너서 하는 것은 크게 미미하기 때문에 작게 봐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충이 오면은 요새 아토피 있죠. 요새 말하는 아토피지만 과거에는 그거지, 알레르기. 근데 이 병이 요새 말하는 이제 알레르기 말고 아토피라는 체질이 저도 몰랐는데 제가 초등학교, 나는 국민학교 나왔고 요새는 초등학교 하잖아요. 그 당시에 2학년 때인가에 이게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왜 걸렸느냐? 하루에 밥 한 끼를 먹을 때 돼지고기가 없으면 제가 밥을 안 먹었대요, 내 기억에. 그래서 항상 돼지고기를 해줬는데 보쌈이 주로 반찬이었겠죠. 하루는 집에서 이제 몇십 년 전에 큰 바베큐를 이렇게 집에서 이제 원래는 식구가 많다 보니까 바베큐를 항상 해요. 일하는 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식구가 저희 형제 뭐 7남매에다가 그다음에 집에서 뭘 배우시는 분들 한 3분에다가 삼촌도 같이 있었고 부모님 계시고 이게 뭐 기본이 10몇 명이잖아요. 또 친구들 오면 한 20명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큰 잔치를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거 먹고 탈이 나가지고 이때부터 여름만 되면은 항상 이거 바이러스예요. 이거 발진이요. 거다가 또 산삼을 또 아버님이 구해오셨는데 어릴 때는 이제 그 시골 강원도니까 산삼이 나도 멀리 팔라 하지 않고 시골에서 이제 돈이 좀 있으면 팔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산삼을 저한테 구해줬는데 저희 삼촌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월남전이죠, 월남전. 전투에서 오셔가지고 날 보고 이거를 그냥 먹으라 한 거예요. 이제 군대에서 군기가 들어와서 그냥 먹어도 돼.
그래서 그냥 꼭지도 않다고 먹었다가 온 난리가 났었지요. 그때 이후로 내가 만으로 20살까지 저는 고기, 채식주의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고 고기라는 고기는 아예 근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기 냄새만 맡아도 온몸이 발진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에요. 근 10몇 년을 고기 하나 없이 생선도 한 개도 없이 맨날 콩나물국만 먹어보세요. 요새는 어디 가서 콩나물국 누가 주면 이게 신물 나거든요. 워낙에 고기를 안 먹다가 반대로 이제 20살 넘어서는 이제 제가 먹게 됐죠. 어느 순간에 술 먹다 보니까 하여간 그럼 제가 충미충이었냐.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5년 동안은 대운에서 왔는데 그 다음은 아닌데 겁나서 안 먹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알레르기에 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 하나가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당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췌장이니까 인슐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많아질 수 있다. 사주에서 있는 분들은 좀 더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에 흘러가다가 또 만났다. 다분히 그럴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미리 좀 조심하면 되죠. 나는 뭐 10 몇 년 동안 고기 하나도 못 먹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게 인신충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말했죠. 이 사주에 인신충이니까 소아마비다. 아니면 이 사주에 이기 왔으니까 척추 이하 다리를 못 쓴다. 불구다라고 말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과거 얘기예요. 과거사. 요새는 어릴 때 주사 다 맞잖아요. 소아마비가 생기지 않는 주사 다 맞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릴 때 없으면 나중에 생긴다라고 또 겁을 줘요. 그거 아니고 이것이 비록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원인은 무엇이냐. 기운이 뻗치는 거거든요. 기운이 뻗치는 사람이니까 가만히 안 있어요. 사방 막 운동 좋아하고. 인신충이 있으면 운동 되게 좋아해요. 못 쉰다고요. 막 축구 좋아하고.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게 충이 많아요. 좋아하다 보면 막 다리에 막 다치잖아요. 그럼 저도 그랬냐. 저는 다른 거 했어요. 저는 따로 막 발로 차는 거 했는데 손으로 치고 부러지지 않고 많이 금문 갔지요. 하여튼 이런 충은 주로 축구 선수라 보면 돼요. 가만히 못 있으니까 막 운전하고 사방 도하기 좋아하겠죠. 여행도 좋아하고. 당연히 밖에 많이 다니고 또 많이 뛰기 좋아하면 사고 많이 나요. 이래서 허리나 척추나 다리 계통에 병이 자주 생긴다라고 보면 돼요. 젊어서가 아니고 나이 들면 좀 더 아파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묘충 그러면 이게 이제 원리상에 볼 때는 금이 목을 극하니까 이쪽에 이 묘는 간이니까 간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간 기능이 잘못되면은 간에서 하는 피를 만들어주잖아요. 조혈 기능인데 피를 잘 못 만들다 보니까 전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두 번째는 통계인데 요거와 여기 충이 되다 보니까 얘도 무리해서 묘하게 나이 들어서 폐에 어떠한 물질이 생기게 돼요. 이게 잘못되면 암이 되겠고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결코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내 사주에 충이 있으니까 나는 폐암 올 거야 하는 순간요. 멀쩡한 분들도 진짜 폐암이 와요. 단지 폐암에 걸리신 분들 중에서 이러한 충이 있고 일간이 신금이고 거기다가 종합해보고 대운, 세운 따져보고 용신 따져보니까 이래서 올 수가 있겠다라고 판정하는 것이지 정답은 아니란 얘기죠. 단지 공부할 때 조금 도움되라고 하는 얘기죠. 진술충은 뭐냐? 우리 지금은 잘 없지만 한 30년 전만 해도 시골 가면요. 밥 먹고 애들이 배만 팍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짜분한다 하고 이제 배 나오고. 아니면 소 키우다 보면 그 고창증이요. 배가 가스가 막 차는 거. 요게 두 가지가 우리가 먹는 위요. 여기 위에서 온 충돌인데 가스가 막 차죠. 헛배가 많이 부르는 병이죠, 이게. 그러니까 밥을 먹고 소화가 안 되고 배는 막 가스는 차고 빵빵해지고 이게 안 내려가고 이런 경우가 진술충이 많고 두 번째 얘도 알레르기지만 이것도 알레르기성이 있고 동시에 피부병이 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레르기성이나 이러한 병들은 거기다가 비위에서 많이 온다라고 한의에서는 말을 하고 사주에서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양의에서 가도 알레르기는 뭐 먹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하잖아요. 요거와 원리가 같이요. 조금 더 가면 사해충인데 이게 이제 언제 많이 생기느냐. 요거 있는 분들이 뇌에서 혈관이 자꾸 터져요. 그걸 가지고 뇌출혈 그러죠. 쉬운 얘기로 신경이 예민한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에 약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얘하고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탕탕 쓰러지는 게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괜찮다가 어느 충격에 땅 쓰러지는 분들을 보면은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거나 아니면 이러한 일지에 어떠한 운이 와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면 나는 뇌출혈 안 생기려면 평소에 안 생기는 짓을 하면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꼭 생기는 또 짓을 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충이 되신 분들은 대부분 하나하나를 검토해도 꼼꼼하게 따지거든요. 따지다 보니까 이건 뭐야 막 밝히다 보니까 아니야 화가 팍 나면서 자기가 자기 몸 다스리지 못하고 탕 쓰러지는 거죠. 쓰러지는 케이스가 좌우충이 있고 사해충이 있어요. 좌우충은 화가 나서 쓰러지는데 요거와 이가 충하니까 일종의 말초 신경이 좀 둔해져요. 마비된 마비감요. 그렇지만 뇌는 출혈이 안 돼요. 근데 똑같이 쓰러지는데 이 사람은 얘가 맛이 가니까 잘못하면 좀 안 좋아지는 결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 충마다 작용점이 좀 다르게 돼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약간 응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모든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게 이러한 영향이 있다는 것이 절대는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사주에, 알레르기가 생겨서 아토피가 아주 심해진 사람이 있고 반대로 멀쩡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사주를 보고 나는 여기가 아플 거야 하는 순간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한 명당 똑같은 사주가 50명은 나와요. 남녀 구분하면요. 구분 안 하면 100명 되니까 50명이 전국에 나오는데 한 5명은 알레르기에 걸려서 고생할 수 있고 나머지 한 20명은 대충 그때만 소화 좀 안 되고 넘어갈 수 있고 나머지 한 20명은 모르겠어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거를 이렇다고 해서 나는 이걸 거야 하는 순간 이건 진짜 지옥이지요. 나와 하고 똑같은 사주가 이렇게 많은데 아픈 사람이 이만큼 나온다더라. 하지만 나는 조금 조절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럴 수 있는 소질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죠. 한 예로 사주를 풀면서 뭐 이러한 여자분의 사주가 있다 치자고요. 이게 제가 이제 칠판 강의는 항상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쓰겠지 이렇게. 그래서 연이고 월이고 일이고 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다 보이게 하려면 연 쓰고 월 쓰고 써야죠. 반대로 하는 거는 원래 써도 쉬운데 강의를 옛날부터 하다 보니까 이게 반대로 하게 돼. 이렇게 칠판에 들다 보니까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시 쓰고 리 쓰고 갔으면 볼 때 안 보이죠. 하여간 이렇게 연, 월, 일, 시가 있으면 여기는 이렇게 말을 해요. 조상.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쪽은 부모.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 하고 자기 부인요. 자식 이렇게 쪼개서 보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간이 부고 이게 뭐라면 남자 사주에 이렇게 좌오충이 있으면 뭔가 충이 있으면 어머니하고 배우자가 싸우니까 내가 결혼하면 누가 결혼하든 이거는 고부 갈등이 참 심할 거다. 이래서 고부 갈등으로 헤어질 수 있다라고 보자고요. 사무실에 있으면서 나 지금
질문이 있는데요. 뭐요? 그러면, 부부 사이 때문에요. 보니까 고부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고부 갈등이 있고 괴로우니까 온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주에 50명이면 괴로워서 오는 사람 5명이에요. 45명은 그냥 무난히 지나간 거거든요. 온 사람은 이것 때문에 왔으니까 이게 맞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주 앉아서만 보다 보니까, 사주가 다 맞아. 뭐든지 다 맞는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죠. 이러면 사주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요것은 이 사람은 이러니까 충이 돼서 어디가 아파. 근데 맞았다 치자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죠. 당신과 똑같은 사주가 아닌 사람도 많다. 이걸 설명해 줘야지. 당신은 이래서 이래. 그러니까 뭘 써야 돼? 종이 이렇게 막 그림 막 그려주고요. 아니면 뭐 이름 고쳐야 돼. 개명을 해야 돼. 아니면 뭐 이상한 거 주면서 이거 해야지만 보고 바꿀 수 있어. 이거 다 아니란 얘기예요. 알레르기 체질이면 고치는 방법을 여기 해야 되고, 아토피면 고쳐야 되겠죠. 고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무조건 이러니까 종이 쪼가리 쓰고 뭘 쓰고 이거 안 되는 얘기예요. 피부가 아프면은 집안에 구조를 바꾸면 돼요. 하다못해 곰팡이가 있을 수 있고, 진드기 있을 수 있고, 사방 있잖아요. 그죠? 그럼 청소 깔끔히 다 하고, 햇볕이 잘 들거나, 이러면 되거든요. 만약 열이 너무 많아 생긴 병이다. 그럼 열이 좀 없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해나가서 사주를 가지고 응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주가 인하고 신이 충이 있어서 이렇게 허리와 다리가 아플 것 같아. 이랬으면, 자, 허리하고 몸의 기운이 강해서 온 병이니까, 이 사람은 반대로 항상 평상시에 조심히 행동하는 버릇을 기르면 되고요. 운전을 하더라도 항상 조심히 하고 신호등 잘 지키고 딱지 안 끊기면 돼요. 딱지 끊기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인신충이에요. 뭐냐면, 자, 마음은 급하지. 바로 여기서 좌회전 틀어야 되는데 저기 갔다가 터나면 답답하죠. 그러니까 확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 딱 나면 묘하게 이분이 피할 때 상체는 잘 피해요. 근데 하체가 못 피해서 다친 거지요. 그런데 이래서 인과 신이 충이 있어 이렇게 잘못된다. 또 어떤 분들은요. 허리하고 다리가 아프신 분들을 한 50세 기준으로 전국에 다 모이시오 해가지고 사주를 보면은 물론 한 40% 정도가 인과 신이 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많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죠. 야, 내가 아픈 게 다 팔짱가 봐. 어디 가서 보니까 나 여기 아프다 했어. 타고난 팔짱 이러니까 항상 아픈가 봐 하고 자꾸 이제 더 자책하는 거죠.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사주가 이래서 아픈 게 아니고 이럴 여지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마음 조절을 더 못해서 더 아파졌으니까 반성을 해야죠. 그러면 전국에 아주 가난한 분들요. 길에서 주무시는 분들 사주가 다 똑같아요? 아니거든요. 자, 집이 없이 길에서 주무시는 분들하고 제가 저번에 술 먹었지만 술 먹고 얘기하다 보면 이분들이 다 팔자 탓이에요. 날 보고 그래요. 사주 공부를 해보라고. 얼마 전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 이러니까 자기가 이런 게 팔자 탓이래요. 그거 아니고 그분하고 똑같은 사주에 자기 집이 있고 애를 키우고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자, 자기 집이 있고 차도 있고 웬만큼 살 정도 되는 거와 길에서 주무시는 거와 차이는 크게 없어요. 내 사주 나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아닌 게 참 많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까지 또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감사합니다.